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오색면역 체질 음식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원인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회복하는 음식인 주제로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일부로 갑상선을 일으키는 기능 항진증을 드게 하는 음식이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회복하는 음식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상선은 아주 특별한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는 혈관이 동맥과 정맥으로 굵은 혈관이 있고 또 가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자, 심장에서 품어져서 뇌로 공급이 되는 혈관, 동맥과 정맥 혈관은 상당히 굵은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부학적으로 보면 갑상선 기관은 상당히 적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부학적으로 보면 갑상선 기관에도 역시 혈관이 뇌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굵은 혈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만큼 그 기관은 적어도 우리 몸에서 그만큼 매우 갑상선 기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갑상선 기관하고 뇌하고 굵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능이 우리 몸의 뇌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해부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갑상선 기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관에서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지 않아서 고생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너무 과항진돼서 호르몬이 너무 과다 분비돼서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신 분들의 고통인 것입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가 되면 우리 몸에서는 식욕이 아주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화력도 매우 좋아집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지신 분들이 보니까 음식도 보통의 사람보다 더 잘 드시고 충분히 드시고, 그래서 체격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식사를 하고 나서도 바로 누워도 아주 신기하게 잠을 잘 자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신 분들은 또 몸에 열이 상체적으로 많이 나서 굉장히 성격도 조급해지고 급해지고 또 참을성이 없어지며 자꾸만 화도 잘 내는 아주 불편한 현상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불편한 점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눈 동공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바세도병 같은 현상도 생기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쪽으로 또 혹이 커져서, 또는 한쪽으로 커지거나 양쪽으로 같이 커져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몸에서 표시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는 정상적인 수치가 나와야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신 분들은 지나치게 호르몬이 많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생활에 너무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부차적으로 2차적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나와서 고생을 치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내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하지만 이게 마땅히 효과가 잘 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또 2차적으로 갑상선염이 발생하거나 기타 다른 큰 질병으로 전환되기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이렇게 피로해지고 또 조금만 움직이고 해도 땀을 많이 흘리고 과로같이 피곤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회복하려고 여러 방법을 쓰고 여러 대체약을 사용하지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도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저하증 같으면 약이라도 호르몬 약이라도 먹어서 보충이 가능하지만 갑상선 항진증은 이게 마땅치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색 면역 체질 음식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타고난 그 사람의 DNA 설계도 속에 염색체 속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즉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될 수 있도록 체질적으로 설계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음식 패턴이 먹는 음식이 단맛을 좋아하고 단 과일, 노란색 과일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이나 단맛을 좋아하고 오렌지 주스나 오렌지 과일, 기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고 소고기 등 여러 가지 소고기로 만든 우유, 치즈, 갈비탕 등 소고기로 만든 고기류들, 그런 종류,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음식, 청국장, 된장, 또 돼지콩으로 만든 두부 등, 두부찌개 등 기타 여러 가지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이 그렇지 않아도 체질적으로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거기다 이렇게 생활 패턴이 더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도록 그런 음식만 위주로 드신 분들이 결국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잘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이제 음식을 반드시 조절해야 되는데 어떤 음식을 조절해야 될지 이 세상에는 아직 뚜렷하게 제시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일선의 의사분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면 그 음식 중에서 갑상선 기능은 호르몬은 요오드가 많아서 분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오드를 섭취하면 위험하다고 해서 미역을 절대 먹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알려드린 음식 위주로 두 가지 종류에 있습니다. 녹색과 검은색 계열의 종류를 가진 모든 음식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회복하는 핵심 포인트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적으로 타고난 체질이 타고난 체질이 췌장 에너지가 강한 사람들이 평소 때 생활 패턴이 그렇게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배될 수 있는 음식인 노란색을 많이 먹고 보조적으로 빨간색, 백색을 많이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갑상선 호르몬이 잘 분배가 되므로 일단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노란색, 빨간색, 백색을 최대한 줄이거나 차단하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음식 위주로, 즉 갑상선 호르몬을 억제하고 절제하고 자제시키는 음식인 이 녹색과 검은색 음식을 주 포인트로 해서 열심히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드디어 갑상선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갑상선 혹이 있는 사람은 역시 제자리로 찾아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진 사람들은 눈이 동공이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 분비를 해서 양쪽에 혹이 튀어나온 사람이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조절해주면 눈도 제자리로 찾아서 들어가고 혹도 제자리로 찾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 음식인 검정색과 녹색을 주 포인트로 해서 열심히 드시면 정말로 신비하게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진 사람들은 검은색 음식인 김, 미역, 다시마, 해조류를
직접 포인트를 해서 열심히 드셔줘야 됩니다. 보통 의학계에서는 미역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 요오드가 많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진 사람들은 이 미역을 주구장창 열심히 드셔야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가지신 분들은 이 미역국을 먹을 때 반드시 소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 그냥 미역만 넣고 국을 끓인다든지 또 기타 다른 것을 넣어서 끓이되 절대 소고기 계통은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미역을 주 종류로 해서 열심히 드시고 해조류 같이 포함해서 열심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김, 미역, 파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해조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콩, 소목태, 서리태, 다음에 흑염소 같은 거, 생선은 장어, 미꾸라지, 추어탕, 그 다음에 광어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열심히 드시고 견과류는 검정깨, 들깨를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은 블루베리, 모르포도, 캔벨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은색의 계통의 견과류, 육류, 과일, 그 다음에 야채 등을 열심히 드시기 바랍니다. 야채로는 많이 없습니다. 주로 가지 종류는 있는데 가지는 조금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녹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음식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녹색 야채, 녹색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음식들, 그 다음에 녹색 야채로 한 것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무슨 산야초즙, 야채, 약초로 즙을 담아서 발효액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발효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발효액을 담글 때 강력한 단맛인 설탕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발효액 계통은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순수한 그냥 녹색 야채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녹색 야채로 반찬을 담그든지 녹색 야채로 요리를 해서 드시든지 녹색 야채를 데쳐서 드시든지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산야초, 약초, 무슨 녹색으로 담근 발효액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녹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야채, 그리고 단백질인 콩류인 북두콩, 완두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피스타치오, 호박씨가 됩니다. 과일은 메론, 키위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녹색과 검은색을 가지고 있는 종류로 식단 메뉴를 짜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드시면 시간이 흐르면 정말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좋아지고 눈이 동공이 앞으로 튀어나온 것도 정상으로 다로 들어가고 갑상선 혹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볼록이 튀어나온 사람도 시간이 흐르면 이 혹이 제자리로 찾아 들어가서 같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이렇게 혹이 나와서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음식을 정확히 잘 지켜주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눈 동공이 튀어나오는 것,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양쪽에 혹이 커지는 것, 이 모두가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대로 부지런히 열심히 실천하시면 드디어 갑상선 기능이 회복되면서 같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아무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갑상선 기관은 우리 몸에 있어서 열과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즉 우리 몸에는 세포가 약 60조 개에서 100조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포에는, 각각의 세포에는 아주 중심 핵이 있으면서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핵발전소 등 여러 가지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한 세포 하나당 이렇게
포도당을 주 원료로 산소를 통해서 열을 발생시키는 기관이 모든 세포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세포에서 포도당을 주 원료로 가지고 산소로 포함해서 열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만이 이렇게 터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상에는 쥐겸이 많이 탄생돼서 많은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쥐겸을 구울 때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습니다. 쥐겸을 구울 때는 대나무통에 좋은 천일염을 넣어서 황토로 막고, 그 다음에 소나무 장작을 이용해서 주로 큰 제조된 가마솥에 불을 떼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쥐겸을 굽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A급의 쥐겸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가지 물질인 화학물질 같은 송진 물질이 있어야 이 쥐겸을 진정으로 자주겸 같은 아주 좋은 특 A급 쥐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온도를 과열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쥐겸 속에 구울 때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 송진을 마구마구 뿌려주고 송진 가루를 넣어줘야만 이 가마솥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1000도, 2000도로 올라가서 쥐겸이 고체에서 액체가 되어 물이 흘러서 진정한 좋은 쥐겸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모든 사람의 각 세포에는 이렇게 그 세포의 고유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포도당 플러스 산소가 유입이 될 때 그 ATP를 작동시켜서 열을 만들어서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이 갑상선 호르몬이 그 키 작용을 해줘야만이 정상적인 열과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쥐겸에서 송진으로 강력한 열을 내듯이 우리 몸에도 세포에서 열과 에너지를 만들 때 그렇게 갑상선 호르몬이 송진과 같은 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관이 심장처럼 혈관이 굵게 뇌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갑상선 기관도 역시 그렇게 혈관이 해부학적으로 굵은 혈관으로 뇌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작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신비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이 돼서 갑상선 기관을 제거했을 때는 시간이 흐르면 몸이 추워져서 상당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는 호르몬을 부지런히 먹어주고 도와줘도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간에서 몸이 잘 따뜻해지지 않는 경향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갑상선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서 고생하신 분들은 이렇게 오늘같이 알려준 대로 반드시 실천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를 맺게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노란색이나 빨간색, 백색의 음식을 최대한 줄이고 절제하고 차단하고, 가능하면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녹색과 검은색 음식을 집중적으로 드시면 시간이 흐르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면서 몸이 이제 잘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세월이 흘러서 잘 회복하면 정상으로 수치가 나오고 정상으로 돌아오면 눈 동공도 나왔던 것이 들어가고 갑상선 호르몬 혹이 나왔던 것이 들어가고 정상이 되면 수치도 정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녹색과 검은색 음식을 먹되 줄이면서 검은색과 백색, 빨간색을 적절히 먹으면서 본인이 그 어떤 균형을 알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음식을 먹으면 내가 균형과 조화가 맞아서 건강이 잘 향상되는지 모두 알게 됩니다. 이 적정선을 잘 지혜롭게 지켜두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하던 모든 증상이 없어져서
재발하지 않고 아무튼 건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음식을 잘 실천해서 건강을 회복해서 갑상선 기능항진증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삶의 질이 올라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